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갖고 지금 정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정시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교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인간이 해야 될 어떠한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편리하고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에두비에 대학교 환산이나 아니면은 그 입결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측 데이터를 얘가 주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대학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표점이나 백분위 갖고 정규 분포의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대학교 입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대학교 2, 3년 동안 입결이 나타나는 어떠한 이런 데이터의 수치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 데이터들도 함께 학습을 하면서 예측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예측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봤는데요. 생각보다 신뢰도와 정확도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 만든 데이터랑도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그 구간 안에 데이터를 다 구성을 하는데, 약간 뒤로 빼는 데이터나 도전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떠한 기준선과 우리 아이의 구간 데이터를 함께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에두비 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 사이드 패널은 치워놓도록 하고요. 요 안에 검색창에다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을 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미리 조금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좀 대학교를 좀 구간을 가지고 일단 백분위 단위로 조사를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막연하잖아요. 이럴 때는 대학교 하나하나의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백분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교 기준선을 좀 마련한 다음에 그 기준선을 가지고 대학교 환산 점수를 다시 돌리면서 학과들을 찾아 나가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대학교 프롬프트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25학년 정시 전형을 고려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 건국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를 레벨별로 조금씩 낮췄고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경제학과, 그리고 전자공, 컴퓨터, 인공지능, 건축을 넣었는데, 잘 보세요. 경제학과는 왜 넣었냐면 교차 지원 때문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학과를 왜 넣어놨냐면 대학보다,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을 보려고, 학과보다는 대학의 레벨을 보기 위해서 약간 좀 낮은 학과를 하나 정도를 넣는 거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전자와 이쪽 IT 쪽, 인공지능과 컴퓨터 이쪽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원 가능한 백분위로 안정권과 적정권과 도전권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 다음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질문만 해갖고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백분위 기준을 알려준다라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건국대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 백분위 단위가 한 92점대 학생이라고 할게요. 92점대 정도가 나오는 학생이에요. 자, 보면은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96점에서 95점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 92점대니까 일단 고려대학교 패스.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백분위 단위가 좀 높게 나오는데, 지금 경제학과는 도전권으로 한번 돌려볼 만 할 것 같고, 일단 전자나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는 데는 건축은 좀 해볼 만하네요. 근데 도전권이 형성되는 거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차하면 도전권이고, 일반적으로 전자나 컴퓨터 지원하기 좀 힘들지만 건축학과는 해볼 만하다. 건축을 한번 좀 이따가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는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나 컴퓨터 라인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고, 건국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면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하면서 이번에는 환산 점수를 좀 물어볼 건데요. 일단은 지원이 조금 가능한 기존에 좀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할게요. 다시 다치기가 좀 귀찮아서 제가
고려대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한양대학교도 지울게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도 일단 지우고 중앙대학교랑 건국대학교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 안에서 건축까지 아까 질문했던 요 부분을 가지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는 뭘 할 거냐면 백분위가 아니고 대학교 환산 점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환산 점수랑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학과와 대학교를 한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거든요. 원래는 뭐라고 쳐야 되냐면 지원 가능한 뭐 가채점 기준이나 아니면 뭐 본 점수에 대한 환산 점수에 대해서 뭐 적정, 안정, 도전 이렇게 알려줘라고 다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하게 되면 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어줘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프롬프트의 능력이 없어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하면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에두비긴 한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백분위 단위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좀 적정 라인을 구성했던 게 중앙대, 건국대학교는 점수가 좀 남는다라고 보였거든요. 어느 정도 라인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랑 건축 라인을 봤을 때 점수대 왜 그러냐면 중앙대학교 라인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전자나 컴퓨터 라인에 인공지능은 해당 그러니까 과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라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거나 학과 이름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과 이름이 좀 정확히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건국대학교 전자공과 우리 아이가 만약 건축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 중앙대학교 환산 점수를 우리가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환산 점수는 737.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건축학과 있죠. 건축학과를 이렇게 복사를 떠요. 그 다음에 건축학과부터 놓을게요. 이렇게 복사를 뜨고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넣어요.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줄바꿈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아이 점수가 737.5래요. 그러면 점 하고 다시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좀 내리고요. 요번에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좀 보고자 해요.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다시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고 건국대학교는 우리 아이가 몇 점이냐면은 674.5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지금 환산 점수를 가지고 이 학과를 넣었을 때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타나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고정 데이터는요. 안정권 합격률이나 적정권을 할 때 이 구간의 합격률을 가지고 하거든요. 자, 이 옆에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정시 가채점 합격률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한번 우리 아이 합격률을 계산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앙대학교랑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합격률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금 39.5% 그러니까 도전권인 거네요. 생각보다 좀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약간 도전권이 되지만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넣었을 때는 80%에 가까운, 그래서 합격률은 한 75%라는 건 지금 안정권 구간 사이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지만 안정권까지는 아닌 거예요. 안정권이 나오려면 요 80%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간 데이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충분히 지원 안정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안정권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중앙대 같은 경우는 39% 요 사이, 그러니까 완전히 도전권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를 지금 우리 아이가 건축을 집어넣으면 도전권에 대한 점수 분포대가 나타난 거고, 건국대학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 건대부터 중앙대 사이로 이제 대학교를 더 많이 분석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뭐 시립대도 넣어봐야 되고 중앙대학교 다른 학과들도 넣어보면서 더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나다군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